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00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7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5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무오월 임술일이 되겠고 일진 임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5월의 임수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먼저 일간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의 특성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모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임수가 되겠죠. 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상으로는 물이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면 차가운 냉기 또는 한기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기, 냉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좀 서늘한 그런 기운, 이것이 아니라 남극 대륙 같은 아주 혹한 영하 70도, 80도 그 이하로 떨어지는 엄청나게 혹한의 그러한 차가운 기운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수의 기운, 한기, 냉기가 가장 왕성한 계절로 보게 되면 겨울이 될 것이고,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은 해월, 자월, 축월이 모두 겨울이 되는데, 이때는 다 모두 수가 왕한 수왕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물이 많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한기가 심해진다라고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방향은 북쪽, 북방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현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만은 뭐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역시 상상 속의 동물, 사신 중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의 예지신 중에 뭘까 될까요? 이때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한다, 지혜로움을 뜻한다라고 보는데, 왜 수가 지혜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모든 오행은 수를 빼고 목화 이런 것들, 토라고 하는 것들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라고 하는 것은 그 틀이 고정되어 있죠. 선생님, 그럼 불도 고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불이라고 하는 모양을 네모나게 만들거나 세모나게 만들거나 이럴 수 없죠. 하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내지고 세모난 틀에 넣으면 세모내지죠. 물이 흘러갈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순리를 따르는 그런 개념도 있겠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다가 막히면 고여 있을 것 같은데 물이 많아지게 되면 그 막아놓은 것도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의예지신 중에서 수라고 하는 것 제일 우선 화재가 있고요. 수재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화재가 더 무섭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수재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이 많잖아요. 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물은. 그래서 여러분들 수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를 생각할 때 그냥 오행으로 수를 보게 되면 이러한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거를 다시 뭘로 나눌 수 있다? 음과 양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음과 양으로 나누었으니까 양수가 있으면 반드시 음수가 있게 되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계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수가 됩니다. 음수. 그래서 오행으로는 같은 수이기 때문에 뭐 물, 한기 다 같은 개념이지만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이냐 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이냐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진다. 양은 음보다 클 것이고요. 양은 음보다 넓을 것이고, 양은 음보다 더 깊겠죠. 그 다음에 양은 음보다 크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양수는 개수라고 하는 음수에 비해서 크고 넓고 방대한 개념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를 우리가 물질상에 비유할 때 대해수, 큰 바다와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바다, 강, 호수에 많이 비유를 하게 된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상대적으로 우로수의 비유를 많이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라든가 작은 옹달샘 같은 거죠. 옹달샘 같은 것의 비유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로도 볼 수가 있겠고, 카톨릭에서 쓰는 성수 또는 우리가 치성을 드릴 때, 하늘에 기도를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으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임수인 양수의 특징, 임수는 작은 물이 아니죠. 그래서 임수는 신왕해지게 되면 물이 범람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물이 범람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파도가 치고 너울이 일고 또는 쓰나미가 일게 되면은 수재가 나죠. 수재. 이 수재가 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양산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반드시 이 물이 범람하려고 하는 성질, 충분하려고 하는 충분지성을 통제해야지만 임수의 용도 쓰임이 있다. 강한 것은 강한 것으로 다스려서 그 힘을 중화를 시켜야지만 용도 쓰임이 있겠죠. 호랑이라고 하는 것, 사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맹수이지만 얘네들을 잘 길들이게 되면 그 사나운 맹수의 기운을 갖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처럼 임수라고 하는 큰 바다를 갖다가 우리가 잘 통제하게 되면 수력 발전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물을 통해서 우리가 잘 통제할 수 있다면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등 생활용수 또는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반드시 왕한 임수가 범람하지 않도록 통제해 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 저기 소양강이 있을 때 그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물을 제방을 하다 보니 수재 같은 것을 많이 통제시켜 줄 수도 있고, 소양강 댐 발전을 이루어서 우리가 전기를 쓸 수가 있겠고,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임수는 왕하게 되면 무토로서 제방을 하게 되고,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를 대동해서 쓴다. 선생님, 왜 무토 가지고 부족할까요? 물론 토극수라고 하죠. 토가 수를 극하지만은 수가 너무 많게 되면 토가 어떻게 됩니까? 수다 토붕이 되기 때문에 임수가 왕에서 무토를 쓸 때는 수가 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무토로서 제방을 할 때는 병화로서 화생토해서 무토를 갖다가 도와주는 개념도 있지만, 임수, 수가 왕한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아지는 개념으로도 보지만 한기가 발생을 해서 더욱 추워진다라고 봤을 때 조후의 의미로도 병화를 같이 쓰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웅달샘과 같기 때문에 왕에도 뭘 하지 않는다? 범람할 우려는 없다. 물론 개수가 개수라고 하는 것이 해자월 수왕절에 들어서 임수투출하게 되면 무토를 쓸 수는 있겠지만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요. 개수는 신왕하더라도 범람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무토 같은 것, 무기토를 쓰지 않습니다. 무토를 쓰게 되면 개수가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를 쓰게 되면 개수가 탁수가 되죠. 자, 개수의 특징, 청징함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해야지. 그래서 항상 제가 개수를 설명할 때 음용수와 같다라고 하는 것에다가 요즘은 성수라고 하는 개념까지 넣고 있습니다. 음용수, 사람이 마시는 물이잖아요. 냄새가 나거나 색깔이 탁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성수, 기독교에서 성수를 쓰는데 물이 더러워요. 냄새가 나고 그러면 용도가 없겠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청징함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개수일간이 왕하면 토를 쓰지 않고 간목으로서 왕한 개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간목의 용도는 수의 기운을 설하는 것도 있지만은 만약에 사주 무토기토가 많은 경우에는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주는 역할도 하면서 간목만 쓰지 않고 병화를 대동해서 쓴다. 선생님, 개수가 병화는 왜 씁니까? 같은 이치가 되겠죠. 임수도 개수도 왕하게 되면 뭐다? 냉기, 한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간목만 있고 병화가 되면 물이 얼면 나무도 얼어서 죽게 되겠죠.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야지만 물이 얼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양수인 임수와 음수인 개수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이 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월지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는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월지가 중요한 것, 월령이 중요한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춘하, 추동의 개념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왕쇠, 한열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중화가 이루면 좋은 사주, 중화를 이루면 좋지 못한 사주, 중화를 이루면 북이 영화를 누릴 사주, 중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매우 삶이 폭복하고 힘든 사주가 되는 것이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서, 지금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자, 5월 절기를 보게 되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망종은 4월에서 5월로 넘어오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하지는 양이 극성한 시점에 음이 가장 약하고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그런 시점이면서, 하지가 지나면서 일음이 시생한다, 이름이 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월이라고 하는 계절, 여름이 되겠습니다. 5월만 여름이 아니라 4, 5, 미월이 여름이 되겠고, 4, 5, 미월은 굉장히 조열한 시절이 되겠죠. 조열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고 건조한 그런 특징이 되는데, 마르고 건조하면서 어떻다? 뜨겁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열의 개념으로 봤을 때 한열의 중화가 원령만 두고 봤을 때 너무 뜨겁기 때문에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대상이 된다. 그래서 4, 5, 미월은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염천지절이라고도 하듯이 매우 뜨겁고 건조한, 마르고 건조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없어서는 안 된다. 수가 있어서 수국화, 불을 끈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5월에 어떤 일간이든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주냐 나쁜 사주냐를 가늠해 볼 수가 있겠다. 근데 이러한 5월에 태어난 일간이 뭐죠? 임수. 일간이 임수니까 수가 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일간, 임수는 임수일 뿐이고, 월령에 있는 뜨거운 열기를 조절을 시킨 것은 일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비견, 겁재 등이 있어서 조우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수는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때 뜨거운 열기를 조우하기 위해서는 비견 겁재인 개수라든가 임수 같은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월은 일간도 약한데 비견 겁재가 있으면 비견 겁재도 당연히 약할 겁니다. 그래서 5월에 임수가 태어났을 때 개수, 임수 등이 있을 때 이 뜨거운 열기를 조우할 때는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지지로 신유, 금이 있거나 신유금 또는 천간으로 경신금이 있어서 금이 수를 생해주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 지지로 뭐 신유금이 있으면 가장 합리적인데, 만약에 금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같은 비견겁제인 지지로 해수라든가 자수 등이 있어서 수의 뿌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제 경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이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다시 화를 억제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화를 억제시켜 줘야지만 화가 인성이 금을 극하지 않죠. 화가 통제되어야지만 금이 또 다시 수를 생할 수 있는, 서로 균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견제와 균형이죠. 견제. 개수가 5화를 통제하는 것은 견제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개수가 또 수를 생할 수 있는 사주 전반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견제와 균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보다 중화라고 보는 것이다 라고 해서, 5월의 임수는 비견겁제로서 화를 억제시켜 주고, 그 다음에 인성인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주는 구조가 된다라고 하면 아주 알찬 견제의 균형이 이룬 중화된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을 알았으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특성을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임수라고 하는 일간, 양수가 되는 것이고, 월지는 오화라고 하는 것은 채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다 채, 양, 용, 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화가 되죠. 음화. 그래서 일간은 양이 되는 것이고, 월지는 음이 되죠. 양 대 음의 관계가 되는데, 수극
극화, 일간인 임수가 올 수 있는 화를 극하는 관계, 내가 극한다고 해서 악극자라고 하고, 악자 육신으로는 재성이 됩니다. 재성, 자, 재성, 다시 정재와 편재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되면 정재가 되는 것이고, 편재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면 얘는 편재가 되죠. 오늘은 정재격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5월은 재성인 화가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신약 제왕 또는 재다 신약한 그런 구조,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하니 반드시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거나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조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서, 즉 임수 입장에서는 금이죠. 금생수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방조라고 하는 것은 비견겁제 같은 수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것을 말한다. 인성은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고, 비교연겁제는 형제 자매가 나를 돕는 것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금이 있어서 일간을 생주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원령 자체가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은 금이 있다 하더라도 화가 금을 극하게 되면 금이 수를 생하기가 어려우니 비견겁제인 임수 또는 개수 등이 있어서 화를 갖다가 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장 안 좋은 것은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는 것이 좋지 못한데, 오늘 무토가 월간에 투출되어 있죠. 이 무토는 임수를 극하게 되죠. 임수가 세력이 있을 때는 무토가 임수를 제방한다고 하지만, 임수가 약할 때는 살중신경, 이거는 이 무토토처럼 제살 태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재성도 왕하고 살도 왕해서 임수를 파극해서 임수를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 버리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하고 목이 있어 토를 제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연지 있는 묘목인 상관 가지고는 무토를 제하기가 어렵고, 수가 부족하면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다시 토를 생해서 나를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니,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 그 행동은 돌고 돌아서 나를 공격하게 된다. 사람이 이런 거 있죠. 내가 비밀이야 하면서 A라는 사람한테 C라는 사람을 갖다가 험담을 해. 근데 이 말이 비밀이야 있으면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여기다 말하고 이 사람은 또 저기다 말하고 그 사람은 또 B한테 얘기하고 B는 너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나를 얼가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은 뭘 조심해야 한다? 언행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지에는 술토를 받습니다. 이것도 진토였다라고 하면, 습토는 임수가 진해나 통을 수 있지만, 이게 술토는 오술 합이 되죠. 오술 합화가 되기 때문에 무토가 더 강해지게 되고, 무토가 강해지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임수를 갖다 파극하게 되는 구조. 개수가 있긴 하지만 비견겁제인 개수가 있긴 하지만 무토 있게 되면은 무토가 개수를 갖다가 합거하게 되니 개수의 용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평관사주, 일간 임수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죠. 반드시 생시에서는 인성 또는 비견겁제 인비를 만나야지만 임수가 살겠고, 다시 목화토를 보게 되면 임수는 뭘 할 수밖에 없다? 절명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서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시가 되게 되면 이거 좌우충은 되지 않습니다. 임수가 양인 자수를 얻었죠. 술의 뿌리를 둔 경금이 투출되어 있긴 하더라도, 화가 원체 강하게 되면 경금이 수를 생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경금이 조금이라지만 참새 뒷다리 힘줄 만큼이라도 임수를 생할 수 있는 공력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자시 여타의 생시보다 이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인비를 얻었기 때문에,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경자시만 못한 것이 축토에 암장된 임계수가 있고, 임수가 간신히 통근하고 신금이 생해준다 하더라도 경자시만큼의 임수가 세력을 얻었다 보기는 어렵다. 그래도 뭐 을사시, 병호시, 정미시 등등에 비해서는 신축시가 나쁜 건 아니고요. 신해시 같은 경우도 경자시와 마찬가지로 임수가 해 통근을 하게 되고, 임수를 생해주는, 신금이 임수를 생해주는 구조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주가 월등히 엄청나게 좋아졌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인계묘시가 있죠. 인시
계묘시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인지가 되면 인오술 화국을 짓습니다. 인오술 화국을 완벽하게 짓게 되니 시간에 임수 투출된다. 이거 개수 하나 임수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 개수는 묵도에 합과돼서 못 쓰고요. 임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지지로 화국에 수가 뿌려둘 곳이 없습니다. 이거 수가 왕한 것이 아니고 수가 무지무지 약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갑진시가 되게 되면 진술충 때리면 무토가 더 토가 더 왕해지죠. 이거는 목식시는 뭐가 되죠? 토다목절이 됩니다.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 시지궁에 있는 식신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거 자칫 잘못하면 자식에게도 약간 장애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을사병호 정미시 역시나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임수가 뿌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을사병호 정미시가 되면 완벽 화국이 형성되죠. 임수가 고갈된다, 절명할 수밖에 없겠다. 운이라도 금수운으로 가면 좋겠지만은 운이 이렇게 또 이상하게 가게 되면은 이 또한 좋지 못하다. 이거는 병호 정미시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무신시가 되게 되면 간신이 신금 하나 얻어서 임수가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는데 오술합한 월간에 있는 무토는 개수가 묶어놓고 있지만 얘는 어쩔 수 없이 임수를 극하게 돼 있죠. 이 하나 가지고 이 왕토를 감당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은 뭐냐면 너무 편고해요. 임수가 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3주까지만. 근데 뭐 신금 하나에 간신히 의지했다. 이거 가지고는 좋게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무신시도 제가 봤을 땐 특히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무신시인데 남자를 태어났다. 제가 봤을 땐 조금 힘든 사주.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경자시 또는 신의 시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뭐 여타의 다른 생시를 봐야 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신축 아니면 무신시 밖에 없겠고, 이민, 계묘, 갑진, 을사병호 정미를 만나면 매우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